안녕하세요. 키들 스튜디오 소피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양한 원이나 학원에 보내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아이가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조금 낮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써서 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낼 때는 다양한 영역을 다뤄주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이렇게 4대 영역이 있는데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스피킹이 전부가 아니지만 리딩과 라이팅을 배워오기도 하지만 스피킹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고 원에 다닌다면 그 기간이 알짜배기를 빼먹고 다니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이나 원을 보낸다면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최대한의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0%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입을 열지 않는 아이라면 혹시나 입을 열고 입을 꾹 다문 아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된다면 세 가지를 고려해 보세요. 첫째는 성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아이들이 활발하고 적극적이면 좋겠지만 내 아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일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완벽주의자 성향의 아이가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런 완벽주의자 성향의 아이들은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맞는 문장을 얘기를 할 때까지 입을 벌리지 않는 성향의 아이들입니다. 내가 혹시나 한마디를 했을 때 틀리진 않을까? 또 내가 틀린 말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틀렸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준비는 다 되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틀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원에서 어떤 리액션을 받을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어쩌다가 영어를 한마디를 하고 영어로 엄마에게 아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틀렸다고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그 부분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봐 라고 지적이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는 그 기억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틀려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칭찬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에게 또한 좋은 방법은요, 또래 아이들과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영어 유치원에 그러기 위해서 보내고 있긴 하지만 영어 유치원에서 수업 시간 외에 또래 아이들과 또는 선생님과 이런 챗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또래 아이들과 모임을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키즈 카페를 간다던가 영어 유치원 친구들과는 영어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하던가 해서 영어로 얘기를 해서 이 아이들이 틀리게 영어로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영어를 내뱉는 상황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이 아이도 완벽주의자 성향의 아이도 내가 저런 아이들처럼 틀리게 얘기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성향의 친구가 있다면 무조건 내뱉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또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과 자주 어울릴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완벽주의자 성향의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만큼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고 있구나. 내 영어가 더 훌륭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면 어디서든지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발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 이외에 집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화상 영어를 통해서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원어민 방문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든 아이가 많이 발화를 해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격 중에서 이런 완벽주의자의 성향 이외에 낯선 환경이나
한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아이가 또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주변을 눈치를 살피고 내가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 내가 편안한가 아닌가? 그런 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5세 또는 6세부터 꾸준히 한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년이 바뀔 때 최대한 변화가 적도록 원에다 따로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같은 선생님으로 계속 다음 학년을 유지를 한다던가 최대한 친구들이 바뀌지 않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같은 교실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본다던가 그런 최대한 환경의 변화를 줄인 경우에 이 아이들은 1년 또는 기다렸을 때 1년 이상 기다렸을 때 쌓여있던 인풋되었던 내용들이 발화가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 이런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격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풋이 잘 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너무 한꺼번에 뒤죽박죽 들어와서 소화를 못 시켜서 적용을 못해서 발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친구들 얘기하는 거, 수업 내용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배우고 잘 배우고 태도도 좋고 잘 하고 있는데 단지 이 내용들이 뒤죽박죽 들어와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와서 이게 자기 걸로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원에서 매일매일 배워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엄마가 하루하루 복습만 해줘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특히 원에서 자, 이번 달 플랜 이렇습니다. monthly plan 또는 monthly theme이나 topic을 집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놓치지 마시고 이번 달 토픽이 이거구나. 예를 들어 이번 달이 solar system에 관한 내용이 많다. 그러면 그 관련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주시고 아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아이가 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과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거나 집에 와서 복습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영유에서는 아이들이 아침에 원에 도착하면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서로 순차적으로 도착하는 아이들 기다리고 하는 시간에 모닝 워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갔던 가르쳤던 원도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이런 워크시트 1장, 2장 정도를 주고 어떤 날은 리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스피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간단한 라이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워크시트예요. 그것을 다 아이들이 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집으로 그걸 다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따로 말씀이 없으면 그건 원에서 그냥 폐기 처분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매일매일 해오는 이 간단한 워크시트의 내용을 복습을 해주면 아이가 훨씬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자, 세 번째로는 이 환경과 인풋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아이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아이들은 인풋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미 내 실력 이상의 인풋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흥미도 잃고 실력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은 원에서도 언지를 줄 수도 있지만 발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 아이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과감하게 그만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그만을 두라고 한다는 것은 영어 학습을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아이에 맞는 이 아이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북돋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어 학습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으로 가야 할 아주 긴 학습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흥미를 잃는다면 아이의 미래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흥미 위주로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화상영어 또는 원어민 방문 수업 또는 넷플릭스 시청 또는 유튜브를 활용을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하셔서 아이가 일단 흥미를 잃지 않고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3가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 아이 성향을 보시면 우리 아이는 말이 많아요. 우리 아이는 소극적이에요. 조용해요. 이런 거는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 원에 상담을 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 선생님들, 교수실장님, 담임 선생님들은 절대 아이들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부족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원에서 최대한 아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어필할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위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원어민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특징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워낙에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물었을 때 원어민 선생님은 팩트를 전달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너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니? 우리 아이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아니면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을 많이 하니? 라고 물었을 때 둘이 뭉실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진 않습니다. 원어민들은 조금 부족해. 하지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기는 하지만 팩트를 지적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얘기를 해보시면 우리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 한 학생이 대치동 빅3 학원에서 이렇게 입국 다문 아이로 몇 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와서 저랑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말이 많은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하지만 이 학원 원과의 성격도 맞지 않았고 원의 분위기도 낯설었겠죠. 그래서 입국 다물던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편안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마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맞는 수업을 골라서 찾아주시는 게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 꾸준한 영어 학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아이를 파악하시고 아주 적절한 영어 학습으로 찾아서 솔루션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